근데 요새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같아.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나 혼자 잘 산다. 이게 딱 그 느낌이 들어. 옛날 예능, 우리가 웃길게. 지금 예능, 우리가 웃을게. 예능이라는 포맷이 대규모 광고 같은 느낌? 홍보 수단이 돼버렸지. 그 지상파 예능이 재미없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뻔한 뉴스 지루한 토로 이제 그만 제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채널 서드캐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사회자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봉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말고 오늘 더우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 지상파 예능의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전성기라고 불리우는 200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 초반 시절의 대표적인 예능 1박 2일,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등은 10에서 20%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만 2020년대 중반대 현재는 대부분의 지상파 예능이 3에서 6%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국 노래자랑이나 복면가왕, 런닝맨 같은 일부 장수 예능이 7에서 9%대로 선방하고 있으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상파 예능의 시청률에 관하여 예능 마니아 두 패널들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상파 예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하냐 옛날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예능 봅니까 안 봅니까? 뭐 보죠? 음, 봤었죠. 지상파 예능의 경우는 오늘 주제가 어쨌든 지상파 예능. 지상파는 우리가 MBC, KBS, SBS 그 3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케이블 같은 거밖에 안 보죠. 아예 3사 안 보시고. 네, 지구오락실, 한국의 지구오락실 그거밖에 안 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능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재밌으려고 보죠. 사실 웃으려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 지상파 거는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저는. 저는 출연진들이 어떻게 웃기는지를 보려고 봤었죠. 옛날에는 어쨌든 TV로만 보게 되니까 지금은 사실 뭐 예능 왜 보냐 하면 밥 먹을 때 뭐 먹으면서 볼 거 없어요. 요새는 또 밥 먹을 때 그 유튜브로 무한도전 1박 2일 클립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죠. 저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TV로만 이런 재밌는 거를 좀 봐야 돼.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즐겁게 봤던 지상파 예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무한도전이지. 무도. 저는 그렇지. 무도밖에 없었어요, 사실. 레전드긴 하지. 그 무도가 아시겠지만 지금도 오늘도 저 아침 먹을 때 무한상사 보면서 왔거든요. 너무 삭제, 재밌어, 너무 삭제 재밌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무도의 최고 라이벌 격은 이제 1박 2일이었잖아. 아, 그쵸. 그죠. 그 두 개가 라이벌. 아마 토요일은 무한도전 보고 일요일은 1박 2일 보는 게 또 과거 예능이 정배였던. 이제 어쨌든 좀 크게 과거 예능 3개라고 보거든요. 네. 무도 같이 꽁트. 꽁트 1등 무도. 약간 리얼 버라이어티 야외 나가는 거 1박 2일 레전드. 토크쇼는 뭐 스타킹, 놀러와 해피투게더.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예능 전 세바퀴. 그 세바퀴가 개그맨들 사이에서 되게 안 좋은 세 거야. 바퀴 되게 욕 많이 먹잖아. 근데 거기가 진짜 어떤 느낌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거기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은 거다. 거기서 나의 분량을 챙기려면 진짜 미친놈처럼 웃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아줌마들 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박미선, 이경실, 그렇게 조혜련. 준비하고 하니까 라인업들이 장난 아니겠어. 나도 무한도전이 제일 재밌던 거. 그치. 왜냐면 그렇게 그냥 매주 다른 포맷으로 영상을 뽑는 게 진짜 대단한 계획인 거거든. 아, 그치.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웃자고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예능에서 자기가 거기서 어떤 캐릭터에 제일 가깝다 우리 본인이. 저는 정영돈 정준하죠. 약간 탱커. 탱커 느낌이. 저는 옛날 예능에 나왔을 때는 저는 1박 2일 하면 좀 약간 은지원 씨?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실제 캐릭터가 지금 예능으로 치자면 런닝맨의 뭐 하차하셨지만 이광수 씨 저랑 제 실제 성격이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 양심에 있어서 이승기는 아니네요. 당연하죠. 이승기예요? 저는 유재석. 지랄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유재석 선배님이 제일 멋있다. 아니죠.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이랑 딱 신동엽 선배는 아니고. 뽀삐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전에 전성기를 누렸던 우리 예능들을 살펴봤고 과거와 현재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의 포맷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포맷 바로 비교하자면 뭐 옛날에는 이제 예능에서 뭐 까나리 먹었다면 지금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과거는 약간 리얼 버라이어티 지금 약간 리얼 브이로그 전 이런 느낌. 오, 그렇네. 이런 우리는 느낌. 그 까나리 먹는 게 궁금해서 봤지. 그렇지. 그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요새 뭐 예능 포맷이 거의 다 관찰 예능 아니고. 맞아. MBC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산다라던가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던가. 지금 그거지. 뜨는 사람들 불러다가 여기 앉혀놓고 똑같은 포맷에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리액션하고 혼자서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치 편하게 보여. 예능이 맞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국민 예능 맞아.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예능에서 나온 유행어가 진짜 많았고 예전엔 조금 개그성이 강했다면 지금은 약간 개인화 예능 힐링 일상 중심의
프로그램에 이제 공감 코드 조금 강조해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그게 있어. 고정 멤버가 있고 게스트가 이제 가끔가다 나와. 근데 지금은 게스트가 그냥 매 회차마다 나오면서 게스트에 조금 입장샷이 좀 많아졌다는 느낌? 뭐 하나 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불러다가 똑같은 예능의 포맷에서 똑같이 영상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시청자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방송사 쪽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편한 분위기를 되게 조금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1박 2일에서 저기 바다에 입수하고 무한도전에서 뛰어댕기고 그거를 보던 사람들이 저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막 냉수 마찰하고 까나리 먹고 이게 보는 사람이 되게 벅찰 때가 많아요. 왜냐면 되게 자극적이고 막 이러니까 보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 가끔은. 그래? 그러니까 재밌지만 내가 너무 빵빵 터지니까 아 이게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관찰 예능들은 그냥 내가 편하게 볼 수 있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요즘 지상파 예능의 포맷이 그렇게 됐다고 한들 왜 재미가 없어진 겁니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쉬는 날 누워서 뒹굴거리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 취지로 요즘 힐링 관찰 예능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났다고 봅니다. 연예인이 나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돈은 나보다 잘 벌고 왜 집은 나보다 좋은데 살고 심지어 왜 쟤들은 쉬는 날 뒹굴거리는 것조차 돈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청자들이 힐링을 느끼겠냐? 힐링을 못 느끼지. 그러니까 빨간만 느끼지. 연예인 잘 사는 건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데 공감도 못 이끌어냈고 힐링도 못 시켜줬고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관찰 예능은 동물농장밖에 없는 거야. 이제. 연예인들이 힐링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야. 아 그렇죠. 우리는 그걸로 힐링을 못 하는 거지. 저는 나 혼자 산다를 최근에까지 잘 봤단 말이죠. 네. 기안팔사 같이 네.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걸. 근데 요새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같아.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나 혼자 잘 산다. 이게 딱 그 느낌이 들어. 요새 핫한 데를 가고 맞아. 요새 좀 뜨는 친구랑 난 친구예요라는 게 보여지고 맞아, 우리 집은 이렇게 커요. 우리 집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어요라는 맞아, 거를 맞아. 자랑하려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 댓글에 제가 좀 공감 갔던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옛날 예능 우리가 웃길게 지금 예능 우리가 웃을게 그 말이 맞다. 거기에 조금 제가 많이 땅 이렇게 머리가 좀 멍해졌었고 그리고 예전에 사실 톱스타들이 예능에 나와서 본업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인간적인 모습 좀 보여주면서 친근한 매력을 좀 느꼈다면 지금은 약간 뭔가 홍보에만 좀 초점을 두는 게 보이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나오면 뭐 누구 어디 나왔던 출연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몇몇 예능은 뭐 한 회차가 기승전결을 좀 따지자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좀 작품이나 노래 홍보가 주인 느낌이 좀 있었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고 저는 톱스타가 까다리 먹고 야외 취침하는 게 더 궁금하지 예능까지 나와서 뭐 작품 홍보하고 노래 홍보하고 그거는 딱히 안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었잖아. 그치. 까나리를 누가 왜 먹어? 그 날씨에 나가서 왜 자? 그런 거 야외 보고 싶었던 시침을 거지. 왜 해? 뭐 예를 들어 김선우 씨라는 탑 클래스의 톱스타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만약에 베일에 쌓여 있어. 얘가 일단 막 매스컴이나 이런 TV에서 보여준 이미지는 되게 신비롭고 연기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애야. 근데 이런 애가 예능까지 나와서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가 뭐가 새롭겠냐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애가 나와서 갑자기 얼굴에 막 뒤능 묻고 그렇지. 그래 봐. 그렇지. 그러면 얘 되게 인간적이네 그렇지. 그래도 하면서 난 걔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갈 것 연예인들이 같은데 망가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이제 거야.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겠지. 아니면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연예인들이 약간 고생하는 거를 좀 꺼려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편하게 돈 벌고 싶다. 그게 이제 보여. 앉아서 관찰 예능을 하면은 옛날에 1박 2일 같은 경우나 무한도전은 밖에서 뛰고 그 시민들이랑 만나고 그런 게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연예계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한 명 앉혀다가 그래. 그 사람이 일상을 보는 거야. 앉아서. 얘가 시청자들이 과연 연예인 돈 잘 버는 건데 얘네 탑스타가 나와가지고 막 진흙에서 막 갯벌에서 막 그거 캐고 있으면 그래도 얘 고생하네. 그리고 요즘 예능은 약간 그게 있어요. 출연진들은 뒤에 있고 전반적인 게스트 애들 앞으로 내세워 사는 느낌이거든요. 나 혼자 산다. 거기 고정 멤버들 있죠. 걔네 어디 있어요? 실내에만 있어요. 맞아요. 스튜디오에서. TV에 나오는 애들은 게스트들이야. 개그맨들, 날고 기는 개그맨들이 총출동해도 지금 웃길까 말까인데 맞지. 개그 쪽과 이제 거리가 먼 본업에서 일하고 있는 뭐 가수라던가 배우들 전반적으로 내세워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 재미있겠냐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이랑 약간 달라진 게 뭐냐 옛날에는 일반인을 초청해서 일반인과 연예인이 같이 융합해서 시청자 투어라던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맞아. 일반인들 내세우고 연예인들은 실내에서 에어컨 쐬면서 이제 보면서 리액션 하고 있잖아. 리액션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들이 리액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센세이션했다 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눈높이에서 내가 느끼는 공감을 연예인들이 느낀다. 이게 되게 좋았어.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오래 먹는 거야. 공감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시 버라이어티적인 부분 이런 게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이제는 예능이라는 포맷이 대규모 광고 같은 느낌? 홍보 수단이 돼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방송에 안 나오던 분이 한 분 나와. 그럼 이제 그분은 영화 하나 찍거나 드라마 하나 찍거나 뭐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게 뭐 까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복면가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현 시대에 정말 적합한 채널을 보는 게 뭐냐면 가면을 벗어주세요 누군지 몰라. 그치만 어쨌든 얘는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러겠지. 서로가 그게 있으니까 그거 한 거 아니야. 물론 그 특정 마니아들은 얘를 안단 말이야.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감스 씨가 나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그치만 감스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외부 이런 유튜브나 이쪽에서 그 쇼츠용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상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좀 넣다 보니까 맞아. 옛날엔 연예인이었다면 지금 인플루언서들도 다 나오는 거지. 이 복면가왕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취지가 미스터리 싱어였는데 이제 점차 그게 떨어지는 거야 소재가. 이 그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그치, 어쩔 수 없긴 하지. 뭐 유튜브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사람들은 이제 불러다가 연동을 시켜야 되니까 연동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야.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 노래 솔찬히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모순이라 느껴요. 뭐냐면 나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재밌거든. 근데 우리 같은 언더독들이 뚫고 올라가려면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 건 사실이야. 우리가 그런데 뭐 기회가 주어져야 우리 같이 노바디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치. 근데 한 명의 그 시청자 수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치, 당연하지. 조금 그런 문제가 똑같아. 있네.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포맷에서 저는 아직도 재밌게 느끼는 건 라디오스타. 왜냐면은 우리도 사실 편하게 방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그치, 말을 그치. 하는 건데. 그치. 근데 적어도 게스트든 유명한 사람이든 이 사람의 어떤 삶과 생각을 좀 읽고 싶은 욕구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죽었지 근데 라디오스타도. 처음에 옛날에 그 약간 인터넷 방송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옛날보다 초창기에. 많이 죽었지. 이게 많이 죽었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검열이나 이런 부분이 또 세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면서 그리고 요즘 지상파 예능이 재미없고 옛날 지상파 예능이 더 재밌다라 하는 부분이 그런 포맷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심의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 예전과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출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다시 출범하면 끝나는 일 아니냐 네. 뭐 이런 거긴 한데 사실 방통위 심의의 강화로 우리가 재밌다고 표현하는 버라이어티한 예능은 방송법 적용을 안 받는 이제 OTT나 네. 유튜브로 빠지게 되고 지상파에는 이제 우리가 재미없다고 표현하는 맞아. 뭐 힐링 혹은 관찰형 예능이 남게 된 건데 안전한 거네. 자 그렇다면 심의가 왜 강화됐을까? 이거를 그렇죠.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자 과거 예능에는 뭐 벌칙, 몰카 등으로 좀 연예인들 고생 좀 했죠. 이게 이제 갑질, 뭐 노동 착취, 인권 침해라는 이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방통위에서는 심의를 강화하게 된 거고 근데 야 이게 불편해? 그래서 미안 이거 안 할게 했더니 네. 아우 재미없어 예전엔 그렇지. 웃겼는데 그렇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상파 예능이 재미없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시청자들이 자초한 일이다. 나 이거 불편해. 너네도 불편하지.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민원 넣을게. 네. 우리가 이제 점차 이제 까나리 액젓은 안 먹게 되고 밖에서 안 뒹굴게 우리 애들 되고. 막 까나리 뭐 주방에서 마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거. 이 시어머니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박보 겁나 웃겨. 아 그런 게 그러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능 말도 안 되는. 도 사실 민원이 없었으면 시청률도 잘 나오고 하겠다 계속 밀고 가지. 맞지. 근데 민원이 나오니까 걔네도 수용을 해야 되니까. 시대가 변화하니까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이걸로 이제 왜 재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게스트를 나오면 그거 있었잖아. 와, 쟤 고생 좀 하겠는데 여기 나온다고. 어.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아, 우리 게스트 여기 나고 안 돼. 어떡해. 여기 나가면 지능 묻는다고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그냥 앉아서 홍보나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와서 야 옛날 예능이 싱겁다. 더 재밌어. 나 이거 맛없어. 왜 옛날처럼 안 해? 그 이유는 뭐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무한도전에 김태호 PD가 계셨고 1박 2일에 나영석 PD가 계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조금 한 시대를 움직이는 기획자들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센세이션한 걸 뭔가 만들 거면은 내가 모험을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심의도 세졌고 그리고 내 주변 선배 PD들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무한도전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젊은 혈기로 들어오는 기획자를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없을까 그런 사람이? 네. 있어요. 있는데 왜 안 되냐면 나영석 PD분 KBS 지금 어디가 있죠? 개인 채널 지상파에서 나가셨고 근데 왜 안 되냐? 심의가 자꾸 세지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서 뜬금없이 걸리니까 여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사실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다시 출발하면 끝난 일 아니냐? 이게 뭐 제가 무척 계속 여러분 때문에도 했지만 일단 방송사 측 입장에서는 이젠 리스크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근데 야외 예능 이런 거 어때? 제작비가 만만치도 않아요. 야 재밌겠다 해도 지원해줄 수 없는 거야. 왜?
만약 여기서 심의가 안 걸리면 야 우리가 돈 이렇게 투자까지 했는데 리스크가 더 끝나니까 커졌다. 그렇게 되면 PD도 아는 거야. 아 여기서는 못한다 이런 맞아, 거는. 맞아. 과거의 영광은 이제 OTT나 유튜브에서 누려야겠다. 맞아. 거기로 빠지는 거지. 시청자층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 그치. 20, 30대들은 거의 다 유튜브로 빠지고 아 그렇죠. 나머지 이제 40, 50대나 이제 그 중장년층 분들은 어차피 TV거든. 뭐 지금 어르신들도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보신다고 하지만 우리 집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그래. TV를 보셔. 정규 방송 틀어라. 맞아.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뭐 지상파 지금 예능 남아있는 예능. TV로 본방사수 하는 사람들보다는 쇼츠 내리다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쇼츠에서 많죠. 이건 궁금한데 해가지고 가로 영상 들어가서 어떻게 해. 타임라인 찍어서 거기 부분만 보지. 맞아. 그렇게 되니까 가로 영상 들어가도 재방송처럼 1시간짜리 다 나오는 게 아니야. 15분, 10분, 20분 그렇게 나오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방을 가끔씩 볼 때는 이거 빨리 넘기기가 안 되잖아. 그치. TV는. 물론 그래야 되긴 돼. 하지만 되게 타야 핸드폰처럼 이게 안 되잖아 바로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짧은 거에 너무 절여져 있는 현상도 나는 2배속으로 봐. 이 본방 1시간짜리를 우리가 진드거니 못 보게 되는 거를 이어진 것도 맞아요. 이 쇼츠 도파민에 절여졌다. 그러니까 TV의 시대는 솔직히 끝났어요. 저는 뭐 어쨌든 TV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거라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방송국들의 좀 존폐 위기가 있겠지 앞으로는. 이제 뉴스만 남는 거고 돈 문제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김구라님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방송사가 돈이 없대. 왜? 결국은 돈을 버는 거는 광고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이미 OTT며 유튜브며 사실 모든 실제 20, 30대 실소비자층들은 다 글로 갔으면 거기다 써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유튜브랑 OTT로 빠지는 거야. 결국은 이 3사에 돈이 없으니 제작비가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럼 연예인들 개런티를 좀 깎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겠어. 한데. 요즘 그런 게 있죠. 미공개 클립. 야 옛날엔 그딴 거 없었어. 근데 미공개 클립이 왜 나왔겠어? 미공개 클립이 더 조회수가 높죠. 그렇죠. 이유가 뭐겠어? 거기도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미공개 클립을 왜 미공개 클립을 하냐 이거야. 방통위 시비 때문에 못 하는 거야. 맞아. 방통위 시비는 왜 올라간 거야?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예전 예능과 요즘 예능의 차이를 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우리는 방송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예능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능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 뭘 좋아하네. 철학책 좋나 보나. 그러니까. 근데 요즘 예능 보면 웃기면 불쾌하다, 감동 주면 짜증난다. 지금 시대는 이제 웃을 여유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 웃긴 예능도 사라졌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유는 뭐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불편의 시대가 당도해가지고 모든 게 불편해진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구멍이 이제 민원밖에 없으니까 이 예능이 재미없어진 것 같은데, 그 고나리짓 좀 그만하고 그 좀 그냥 열린 마음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열린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이란 거는 우리 연출진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사한테만 너무 모질게 얘기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예능의 그 재밌었던 그 영광 서드캐스트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선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